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두고 실망과 아직은 또 유효하다 이런 이견들이 좀 있습니다. 정책 리뷰와 시장 전략을 좀 짜봐야 될 텐데요. 이분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발표하고 나서 사실은 일요일에 언론사들부터 조금씩 네, 나오기 시작해서 그렇죠. 네. 많이들 이제 논의가 됐는데 짧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 시장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투자자분들이 많이 고민들 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밸류 프레임 발표 앞두고 우리나라 한국 시장이 워낙에 새로운 이슈가 많다 보니까 막상 발표하면 관련 주식들은 좀 빠질 것 같다. 그리고 저희들도 얘기했었지만 세법 쪽을 건드리지 않으면 그렇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확률이 좀 매우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게 뭐 다행인 건지 아쉬운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법 쪽에 대한 이제 뭐 그 대주주들이나 이제 기존 주주들에 대한 그 세법 쪽을 건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쪽에 네. 실망이 가장 컸던 것 같고 역시나 새로운 이슈가 되었죠. 그래서 그동안 이 이슈로 많이 올랐었던 저 PBR 주식들 중에서도 금융 주식들이 또 상당히 많이 빠져 하락하기도 했었고요. 예.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차익 실현하는 그런 분위기가였습니다. 그리고 막판에는 또 반대로 어제 이야기 나왔던 게 밸류 프로그램의 승자는 또 바이오 주식이 돼버리는 또 반대로 수급이 그쪽으로 튀어 올라버리는 그런 스타일의 양상이 어제 조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쨌든 발표하고 나서 우리 찬찬히 읽어보면서 느꼈던 게 이게 좀 단기적인 과제들은 아니다. 중장기 과제가 될 것 같고 올해 하반기 뭐 오늘 당장 이제 관련 ETF가 하나 최초 설정이 되긴 그렇죠.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좀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이 이슈로 수급을 다시 한번 불어 모으기에는 조금은 약한 재료지 않나. 단기 변동성에는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 안에는 사실 뭐 현대차, 기아차라던가 성장주들도 성장하는 PBR, 저PBR 주식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부터 말 그대로 옥석가리기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무조건 PBR 낮다라고 해서 오른다기보다 실제로 좀 돈을 버는 그러면서 똘똘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지주사들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긴 한데 일단 한번 모멘텀 지나갔기 때문에 상대적인 탄력은 조금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뭐 이제 또 여러 가지 지표 발표가 있고 미국도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미국 시장도 보면 좀 혼조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수 조정 시에 다시 한번 또 미국 금리가 좀 10년 국채 금리가 좀 안정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성장주들이 또 치고 나가지 않을까. 어제가 좀 힌트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1차적으로 실망, 알맹이가 하나도 없네? 이렇게 네. 하면서 실망을 했지만 네. 5월에 또 2차 세미나가 그렇습니다. 있고 그 상황에서 세론이 나온 부분들을 또 정책 당국이나 시장 참여자들 간에 또 호흡이 필요하다 보니까 조금은 뭐 구체화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세제와 네. 관련된 것들도 이제 추후 논의한다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네, 네.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일본의 그 벤치마킹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본 증시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을 따라갈 수 있을지. 세법 말고도 사실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게 했다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기업들이 강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강제성을 뭐 이제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좀 크게 본다라고 하면 세법을 넘어서 상법까지도 좀 건드리면서 뭔가 한국 증시가 선진국 증시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뭔가 좀 틀을 마련하는 어떻게 보면 첫 단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긴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뭐 이런 한 단계 우리나라 증시 자체를 한 단계 뛰어넘는 시기라고 본다고 하면 당연히 급하게 갈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서 좀 중장기적으로는 아주 좋은 시도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기업들도 자사주들 매입 계속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뭐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된다라고 해야 외국인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제 신뢰가 좀 쌓이겠죠. 그러면서 이런 수급적인 요소들과 이제 제도적인 장치들 이제 그리고 물론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일본 주식들이 사실 뭐 밸류업으로만 오른 건 아니고 펀더멘탈도 사실 상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네. 그랬던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 뭐 오늘 발표되는 ETF 등 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첫 단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오늘 뭐 ETF가 출시되는 게 네. 있다고 하던데 네. 어떤 ETF인가요?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뭐 삼성자산운용의 자회사 격인 삼성 액티브운용에서 배당 성장 액티브 ETF가 이제 오늘 출시가 됩니다. 근데 네. 하나 구성 종목을 보면 사실 우리가 기존의 가치주 ETF와 구성 종목 사실 좀 비슷합니다. 금융주 들어 있고 지주사 들어 있고 그래서 다만 이제 차별성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다. 또는 뭐 ETF 이런 관련 ETF를 투자했을 경우에 어떤 세제 혜택을 준다 뭐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차별성은 없다. 다만 수급적인 요소로는 좀 긍정적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아직은 뭐 초기라서 좀 약한 모습일 것 같고 좀 아쉬운 점이 기관의 행태들이 좀 아쉬운 점이 시장의 자금이 많이 좀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일단은 뭔가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다른 주식 그 이슈가 소멸되면서 그 관련된 섹터들을 매도하면서 덜 오른 주식들을 매수해버리는 전형적인 이게 좀 약간 풍선 효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이런 부분을 좀 인정하시면서 포트폴리오 관리에 신경 쓰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주가 사실 저PBR 주였고 네. 한 달 반 사이에 보험주는 지수 자체가 막 거의 40, 그렇습니다. 30% 이상 네. 올랐나요? 그랬다 보니까 이 저PBR 주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네.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타나고 나서 지수가 한 8%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네. 그 중에 한 60% 정도를 저 PBR 관련 주식이 그렇죠. 커버했다라고 합니다. 뭐 그 중에는 당연히 뭐 현대기아차도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좀 묵직한 금융주들이 혜택을 이제 조금 그 역할을 했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조금 이 이슈가 좀 사라지고 좀 조정이 된다라고 보면 저는 조금 상당한 가격 조정보다는 예. 기간 조정의 양상을 좀 띄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듭니다. 외국인들이 워낙에 좀 많은 물량을 샀었고 이 물량들이 단기간의 물량을 단기간의 호흡으로 보고 들어온 물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긴 해야겠지만 사실 이번 주 은행주가 어제 조금 가파르게 올라갈 때 사실 엄청 가파르게 올라갔지만 어제 내려올 때도 가파르게 내려왔던 점 이번 주에 또 배당 기준일이 또 있죠. 맞아요. 그렇다 기업마다 보니- 조금씩 다르긴 네, 기업마다 좀 하지만. 다르긴 네.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겹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은 이제 충분한 변동성.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삼성생명같이 그렇게 무겁고 잘 안 움직이는 정말 베타가 낮은 주식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고변동성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저피별 관련 주식들이 확실히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추세가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1차 상승분을 하고 이제 반납하는 그런 흐름들이었다고 하면 우리가 2차 세미나 때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 좀 더 구체화되면서 좀 더 외국인들의 수급을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좀 단기적인 관점은 좀 매도를 하고 뭐 다른 종목에서 매매를 하실 거면 당연히 그러셔야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길게 모아가시는 관점이라고 한다라면 비중 조절을 통해서 좀 잘 모아가시는 전략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우리가 예. 저PBR이지만 이익까지 개선되는 흐름 본다라고 가면 자동차주를 안 볼 수가 없겠죠. 네, 현대차, 기아차가 상대적인 어제 낙폭도 좀 약했고 그렇죠. 충분히 그냥 좀 변동성은 나왔지만 상승 추세에서의 그냥 단기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 정도로 충분히 볼 수 있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또 주가 흐름이나 외부 변수가 또 등장할지 모르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뭐 기아는 2월이지만 또 네, 그 현대차는 네, 3월에도 배당 기준일이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약간 뭐 뻔한 얘기긴 하지만 항상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는 옥석 가리기에 들어가야 네, 되고 그렇습니다. 옥석 가리기에 들어가는 섹터 중에 그 자동차가 이익이 네. 성장되면서 ROE가 개선될 수 있고 그리고 이 현대차 그룹 자체가 좀 뭐랄까 주주 환원율을 좀 높이려는 노력을 맞습니다. 많이 하니까 자동차 중심으로 저 PBR 주는 가져가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기관의 수급을 얘기하면서 네. 좀 이쪽 이슈가 사라지면 다른 쪽으로 확 네. 가버리는 물론 이 자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제약바이오가 좀 맞습니다. 올라갔다 이런 얘기도 하시기도 하고 이 한 달 반에서 두 달 사이에 이 뭐를 소위 말하는
주도 섹터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는 네. AI 반도체가 시장을 끌고 갔다가 그렇습니다. 뭐 제약바이오도 같이 올랐지만 좀 슬로우해질 때 저 PBR주가 올라왔고 네. 지금은 이제 넥스트를 찾아가는 네. 단계인 것 같습니다. 뭐 저 PBR주가 또 해당이 될 수도 있긴 맞습니다. 하겠지만 뭐 반도체, 조선, 뭐 제약바이오 이런 네.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지금부터 진검승부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점검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금리 경로가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도 않았고 네. 심지어는 또 뒤로 이제 미뤄진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근데 그렇죠. 다행인 거는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그 코멘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네. 하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금리 경로가 구체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경로만큼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3월 FOMC까지 그리고 이제 2월 달 CPI나 PCE 발표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고 그때까지는 사실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슈도 사실 조금 소멸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도주를 찾기 위한 우리가 반도체를 주도주로 생각하고 올해 이 개선폭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 HBM과 AI 반도체를 주축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올해 주도주 경쟁은 아직 명확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어제 또 바이오 신약 회사들이 또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바이오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워낙에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또 순환매도 아직은 가능성이 이런 측면에서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AI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조금 가격 하락 이후에 이제 좀 가격 정상화를 좀 꾀해야 하고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더 저 PBR 이렇게 네 가지 꼭지를 중심으로 포트 편입을 잘 하셔서 일단은 한 달 정도는 좀 이제 스윙 트레이딩 비중 조절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우리가 사실 지금은 ETF 매매하시기가 사실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지수는 뺑뺑뺑 돌고 있고 그렇죠. 뭐 한 섹터 ETF를 들어가더라도 그 안에서 워낙에 또 종류들이 또 세분화돼서 갈리기 때문에 ETF로 수익 내기가 사실 조금은 기대 수익률이 좀 높은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종목에 잘 집중하셔서 매매 잘 하시면 좀 사실 좀 막연한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 지수가 거의 뭐 극대화된 탐욕 구간의 익스트림 그리드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됐습니다. 조금 다만 탄력이 좀 둔화되긴 탄력이 했죠. 좀 둔화됐을 거라고 네. 봅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뭔가 막 하루에 막 지수 자체가 3% 4%씩 빠지는 그런 급락 구간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보고요. 네. 다만 또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시고 종목 선택 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까지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황유연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빠르게 주도 섹터가 바뀌어가는 시점인 것 같은데 AI 반도체, 뭐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저 PBR의 어떤 주도 업종을 갖고 순환매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월과 월부였습니다. 저는 내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